꿈꾸는 사람을 응원하는 특별한 이야기. 장애인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행복 드립 카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카페를 가보면 커피 외에도 다양한 차들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차 종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접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음료를 준비하는 것까지. 행복 드립 카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드립 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김동열 바리스타 나오셨고요. 교육생 오연혜 씨, 이지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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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카페 메뉴를 보면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티 메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연혜 씨는 좋아하는 티 메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레몬티. 아, 레몬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지우 씨는요? 저는 구수한 향을 좋아해가지고 우롱차를 즐겨 마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티 메뉴가 있는데 오늘은 홍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홍차 응용 메뉴랑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셨던 레몬티 그리고 다른 응용 메뉴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차는 크게 백차, 황차, 홍차, 청차, 그리고 흑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백차는 찻잎의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대표적인 녹차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우 씨가 방금 말씀하신 우롱차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여름에 아이스티로 마셔도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잖아요. 이 우롱차가 바로 청차에 속해요. 그리고 흑차의 대표적인 거는 보이차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차 종류 중에 홍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홍차는 크게 스트레이트 티, 블렌디드 티, 그리고 플레이버드 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커피 공부할 때도 스트레이트 단품 커피, 나라별 커피도 배워봤고 그리고 블렌딩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로 다즐링이라든지 아쌈 이런 스트레이트 티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블렌딩 된 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로는 아침에 마시기 좋은 브렉퍼스트 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블렌딩을 해놓은 티죠. 그리고 플레이버드 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향을 가미한 가양차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얼그레이도 이 플레이버드 티에 들어가요. 다양한 차의 종류. 차는 찻잎의 형태와 산지, 품종과 채적 시기, 건조 방법과 가공 방법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크게 백차, 황차, 홍차, 청차, 흑차 등으로 나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색으로 나타나는 발효 정도가 다른데요. 이번 시간에 주로 알아볼 차는 홍차. 홍차를 마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커피와 비슷하게 홍차 역시 스트레이트 티, 블렌디드 티, 플레이버드 티로 나뉘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홍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홍차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 아메리카노 메뉴 만들면서 배웠던 보스턴 차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아, 맞아요. 복습을 되게 꼼꼼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서 아메리카노라는 음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을까요? 또 홍차하면 떠오르는 게 아편전쟁이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특히 홍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수입하는데 돈을 마련하려고 중국에 아편을 판매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홍차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까지 공부가 되고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선생님, 홍차는 붉은색 차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왜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하나요? 네, 원래 홍차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차를 배에 싣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오랫동안 보관돼 있다 보니까 태양열을 받아서 찻잎이 다 검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찻잎이 너무 검한데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한번 우려서 먹어봤더니 맛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자연 발효된 상태로 보니까 건강에 좋은 성분들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홍차는 굉장히 큰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찻잎이 검해요, 홍차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블랙티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홍차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어떤 성분들이 건강에 좋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홍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요. 그 폴리페놀 성분은 발암물질을 일단 억제해주고 면역성 강화에도 너무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고, 그리고 홍차에는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C가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음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페놀 성분 같은 경우는 그 9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우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조금 식혀서 우리는 녹차랑은 달리 홍차 같은 경우는 좀 뜨거운 물로 우려내셔야 그 폴리페놀 성분을 섭취하실 수 있으세요. 홍차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떫은 맛이 나거든요. 그 떫은 맛이 바로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난다라고 아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요. 네. 홍차는 커피보다 카페인이 많다고 하는데 건강에는 해롭지 않을까요? 연애 씨도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홍차는 커피보다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커피 한 잔 내릴 때 몇 그램 정도가 들어가죠? 14kg. 뭐 10g, 그리고 뭐 두 잔 내릴 때 20g, 24g 이렇게 들어가는데, 홍차는 한 잔을 우릴 때 2g 가지고도 충분히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한 잔에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잔으로 따지면 사실 홍차가 커피보다 카페인이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배웠지만 커피의 카페인이라든지 티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거기 때문에 카페인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찻잎을 발효시킨 후 건조한 홍차. 찻잎이 발효되면서 붉은색을 띠고 과일 향이 자욱해지는데요. 중국에서 유럽으로 차를 배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태양열을 받아 검게 변하면서 블랙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홍차의 효능. 먼저 카테킨이란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요. 발암물질 억제와 면역성 강화, 노화 방지 등 효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의 귀를 쫑긋하게 할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데요.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C도 다량 함유돼 있어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홍차의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 성분은 9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우러나오니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홍차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건강에 좋은 홍차를 한번 시음을 해볼 건데요. 제가 여기 얼그레이라는 티를 준비했어요. 얼그레이는 플레이버드 티, 그 가양차였죠? 자, 그거를 사이폰 기구를 이용해서 내릴 건데요. 사이폰은 높은 온도 유지가 가능하니까 홍차를 내리는데도 좀 적합한 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시각적인 효과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 내려보고 맛을 본 다음에 이어서 홍차 응용 메뉴인 로얄 밀크티를 한번 내려볼 거예요. 일단 우리 이거 사이폰으로 티를 한번 내려볼까요? 자, 네. 뜨거운 물을 좀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커피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사이폰을 홍차를 내리는데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이폰 이용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증기 압력을 이용한 사이폰.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홍차 만들기에 적절합니다. 물을 담은 플라스크에 홍차를 넣은 로드를 비스듬히 기울여 물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큰 기포가 2-3개 정도 발생하면 로드를 플라스크에 장착하는데요. 압력이 가해지면서 로드 위로 물이 올라올 때쯤 교반을 시작해주고 불을 떼면 플라스크로 홍차가 내려오면서 완성! 이제 맛을 볼까요?
뭐 사이폰이 없으신 경우는 이렇게 티팟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티팟에 뭐 홍차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입구가 커피잔에 비해서 이렇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홍차잔하고 이런 티팟을 이용해 주셔도 이렇게 세팅해서 나가면 좀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따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사이폰으로 내릴 얼그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거 한 테이블 스푼 정도의 차 양을 넣었고요. 물은 대략 250cc 정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잔을 만들 건데요. 시간은 한 3, 4분 정도 우려내시면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 다 됐나요? 네. 네. 지금 250cc 정도를 넣었어요. 이것도 그거 같은 원리네요. 네. 우리 커피 내렸을 때 네. 똑같이 했었죠. 그때는 우리가 알코올 램프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전기를 이용한 비미터예요. 이거는 뭐 불도 들어오고 하니까 되게 시각적인 맞아요. 효과가 더 좋겠네요. 분위기가 되게 좋죠. 알코올 램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바람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불 조절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편하고 그리고 집에서나 뭐 어디 카페에서도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되게 훨씬 분위기가 더 좋죠. 자, 물이 좀 끓는 걸 좀 볼까요? 이 원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커피를 내릴 때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로드를 플라스크에 장착하면 이 압력으로 인해서 물이 올라갔다가 티랑 잘 섞여서 저는 한 3분 그 정도 우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을 끄면 다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얼그레이 향이 되게 좋네요. 그쵸? 네. 혹시 얼그레이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접해보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홍차 혹시 다른 거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냥 책에서만 봤어요. 아, 정말요? 두 분 다 홍차가 오늘 처음이세요? 네네. 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어때요, 지우씨? 제가 꽂아도 될까요? 네, 꽂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꽂을게요. 커피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쵸? 네. 커피는 뭔가 무거운 분말이 이렇게 탁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찻잎이 물에 딱 담겨서 올라오네요. 사이폰으로 차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아셨죠? 네. 원래 이 사이폰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일본에서 만들어졌을 때 정식 명칭이 커피차 사이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차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 문화가 되게 많이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구를 만들 때 차랑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낮은 온도에서 만드는 녹차 같은 경우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홍차처럼 이렇게 높은 온도를 요하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사이폰으로 내려도 훨씬 분위기가 좋죠. 찻잎이 이렇게 물에 떠다니면서 이제 말라있던 찻잎이 막 네. 이렇게 커지고 있네요. 자, 이제 3분이 다 됐어요. 네.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음, 3분보다 조금 더, 한 4분, 5분 정도 더 우려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3분을 우렸는데요. 와, 다 내려왔네요. 자, 그럼 로드를 뺄까요? 네. 향이 굉장히 좋네요. 색깔이 이쁘다. 색깔 예쁘죠? 네. 진짜 붉은색을 띠고 있네요. 제가 첫 잔에 따라 드릴게요. 자, 여기 잔에도 제가 따라 드릴게요. 자,
선생님 먼저 드셔보세요.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투명한 홍차잔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조심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맛을 볼게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시판에 파는 거하고 그냥 일회용 네. 홍차보다는 향기가 좋고 맛도 좋고. 아, 티백. 네. 티백을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사실 티백은 먹기 간편하긴 하지만 사실 좋은 재료인지 유통기한이 더 훨씬 지나진 않았는지 이런 걸 좀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직접 이렇게 찻잎을 우려서 먹으니까 훨씬 향이 풍부하죠. 네. 그렇죠? 자, 지우 씨는 아까 말씀 못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까 얘기하셨을 죄송합니다. 때 네. 떫은 맛이 약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떫은 맛보다는 향이 오히려 막 이렇게 풍겨져 오니까는 그 향 때문에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알싸하게 남는 그런 떫은 맛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홍차 응용 메뉴인 로얄 밀크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김동열 바리스타가 좀 해주시면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밀크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유에 차를 우려서 마시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는 여러 가지 티를 사용을 해요. 아까 스트레이트 티에서 아쌈 티를 얘기했는데 아쌈 티를 이용하셔도 우유랑 잘 조화가 돼서 아쌈의 향이 진하게 우러서 나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브렉퍼스트 블렌딩 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브렉퍼스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아침에 그쵸? 마시기 예. 좋은 차? 아침에 마시기 좋게끔 부드럽게 블렌딩된 티예요. 그거를 우유에 우려내면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감상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밀크팬에 우유 어느 정도를 넣었죠? 한 잔분 한 200ml 정도를 넣나요? 네. 그리고 브렉퍼스트 티는 2 테이블스푼 정도를 넣었어요. 저으면서 우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스팀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유 온도 설명드렸는데 온도 네. 혹시 기억나세요? 온도가 까먹었습니다. 65도 정도였나? 맞아요. 65도에서 맞아요? 70도 사이. 왜냐면 이제 팔팔 끓이게 되면 우유의 떫은 맛이라든지 비린 맛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유는 따끈하게 김이 그냥 따끈. 모락모락 나오는 정도로 데운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밀크티 같은 경우도 우유를 끓이시면 안 되고 적당히 데우셔서 처음엔 센 불로 하시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오면 불을 끄고 뭐 이런 인덕션 같은 경우는 여열이 있으니까 여열로 계속 찻잎을 우려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약불로 해서 차를 좀 오랫동안 우려내시면 하얀색이었던 우유가 약간 핑크빛으로 변해요. 그때까지 우려낼 거거든요. 자, 열심히 저어주세요. 자, 색깔을 보니까 다 우러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열 씨 따라 주실까요? 잔에 따르실 때는 이렇게 티를 걸러줄 수 있는 거름망이 필요하겠죠. 네. 이것도 향이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밀크티 같은 경우는 뭐 카페에서 나갈 때 시럽이나 꿀을 같이 세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하게 고소한 우유에 차의 은은한 향을 좀 느끼시다가 좀 달콤하게 먹고 싶다 하면 꿀을 첨가해서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자, 일단 꿀을 첨가하지 않은 밀크티의 맛을 좀 볼까요? 선생님 먼저 맞춰. 아, 네. 고소하네요. 고소하고 은은한 차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크티는 그쵸? 네. 우유를 사용하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공복에 차나 커피 대신에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우유를 첨가한 카페라떼를 먹는다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밀크티를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꿀을 좀 넣어 볼게요. 꿀 넣은 것도 드셔보세요.
이건 좀 달콤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 먼저. 맛있어요. 은은하게. 꿀의 달콤함이 또 있으니까 달달하면서 좋네요. 자, 네, 동일 씨도 드셔보세요. 직접 만드셨는데. 그니까. 자, 본인 메뉴 만족하세요? 네. 어떠세요? 네, 더 달달한 맛이 더 느껴져요. 네, 그러면서도 차의 은은한 향이 네. 우유랑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얼그레이 이렇게 홍차 메뉴하고 홍차 응용 메뉴인 밀크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연애 씨가 말했던 레몬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레몬티랑 또 한 가지 메뉴를 또 만들어 볼 건데, 지호 씨는 혹시 카페 가시면 커피 외에 어떤 음료 즐겨 드세요? 저는 녹차 라떼 즐겨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녹차 라떼, 뭐, 요즘에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잖아요. 그리고 뭐, 차를 응용한 메뉴니까 녹차 라떼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해서 레몬티와 녹차 라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연애 씨와 지우 씨가 각각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해 볼까요? 블랙퍼스트 티에 우유를 넣어 만드는 로얄 밀크티. 맛이 어떤지 저도 궁금한데요. 만드는 방법을 꼼꼼히 살펴볼까요? 먼저 두꺼운 찻잔을 따뜻하게 미리 데워둡니다. 차를 내려두고 우유는 온도는 맞춰주는 대신 끓지 않아야 합니다. 완성된 밀크티는 꿀과 함께 마셔도 향과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차를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연애 씨 앞에 레몬티 만들 재료가 놓여 있고요. 네. 지우 씨 앞에 녹차 라떼 만들 재료가 놓여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동열 씨가 연애 씨를 좀 도와주시고 저는 지우 씨를 좀 도울게요. 녹차 라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우 씨가 만드는 재료에 녹차 라떼용 파우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차 가루에 달콤한 맛이 가미되어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파우더인데요. 가정에서는 이런 파우더를 구입을 못 하시면 실제로 우리 그 가루 녹차 있잖아요. 그 가루 녹차를 소량 이용하셔서 뭐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넣고 설탕 시럽 한 15cc 넣어서 이렇게 말차소를 이용해서 저어주시면 잘 녹아요. 그렇게 해서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레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생 레몬을 이렇게 즙을 짜서 뜨거운 물 한 잔 정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너무 실 수 있으니까 시럽 한 15에서 기호에 따라서 30cc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놓여져 있는 뭐 슬라이스 레몬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나중에 토핑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레몬티 같은 경우는 레몬이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과일이잖아요. 비타민C가 많은 것 같은 경우는 너무 팔팔 끓이게 되면 비타민C가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뭐 따끈할 정도로,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녹차 라떼가 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녹차 라떼 잘 만들면 여자들한테 인기 좀 얻을 수 있나요? 연애 씨, 지우 씨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말 할 때 말 그냥 만들어라. 네. 네. 따라주세요. 잘했어요. 네, 좋네요. 그만. 그리고 쓰는 이거 넣고요. 네.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 맛 좀 보세요. 네, 맛 좀 볼까요? 네. 이렇게 투명한 잔을 이용하니까 레몬 슬라이스도 보이고 네. 뭐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시큼하네요. 자, 각자 만든 메뉴 한번 드셔보세요. 네. 녹차 라떼 지우 씨가 만든 거 본인 또 한번 드셔보시고요. 시큼합니다.
레몬티는 이렇게 생과일을 이용하실 때에는 시럽이 조금 들어가도 기호에 따라서 너무 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설탕이나 시럽 같이 세팅해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우 씨가 만든 녹차 라떼도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 먼저. 제가 먼저 볼까요? 그쵸? 부드럽고 녹차 향도 나면서 굉장히 달콤한 메뉴네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벌써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달면서도 또 고소하고. 그쵸? 네. 녹차 향도 나고? 네. 맞아요.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만드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홍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홍차도 내려 먹어보고 홍차 응용 메뉴 밀크티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다른 기타 응용 메뉴 뭐 레몬티랑 녹차 라떼도 만들어봤는데요. 다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바리스타 실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리허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잠시 쉬는 동안 우리는 차 만드는 법을 복습해 볼까요? 먼저 녹차 라떼. 녹차의 향에 달콤한 맛이 일품이죠. 녹차 라떼용 파우더가 있다면 사용을 하고 가정에서는 가루 녹차와 설탕 시럽을 이용해 따뜻한 우유를 더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몬티는 생레몬의 즙을 짜서 뜨거운 물 한 잔 정도와 혼합하면 되는데요. 너무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15cc 정도의 시럽을 더해줘도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슬라이드해 놓은 레몬을 토핑하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레몬티 완성! 단,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 너무 팔팔 끓이면 안 됩니다. 행복 드립카페 9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리스타 실무에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실무 리허설에 들어가기 전에 바리스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바리스타는 단순히 커피 메뉴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연애 씨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손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이 손님을 우리 가족처럼 대하는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맞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잔을 내리더라도 네. 정성을 다해서 내리고 뭐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리스타는 사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굉장히 감성을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리스타의 뭐 사상, 생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드라마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면 바리스타가 그냥 재밌기만 하고 쉬운 일로 좀 비춰져서 안타까운데요. 바리스타란 직업은 하루 종일 8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고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자기 몸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야 되니까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도 중요하거든요. 커피는 어때요? 물로 이루어진 음료잖아요. 물이 90% 이상 들어간 음료이기 때문에 물은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분이 변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좀 짜증나는 마음이 있으면 물의 성분도 나쁘게 변해서 맛없는 커피를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커피를 내리면 물의 성분이 좋은 성분으로 바뀌어서 훨씬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바리스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의 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때요? 바리스타는 동야 씨도 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2명 이상 일하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스텝과의 동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스텝과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고 잘 단합이 잘 돼서
메뉴가 여러 메뉴가 많이 들어왔을 때도 동선이 꼬이지 않고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바리스타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니까 실제로 실무 리허설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리스타의 기본 자세를 배우러 가볼까요? 바리스타의 실무 기본 자세에서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 커피를 만들고 다양한 차 메뉴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커피와 차에 대한 애정이 첫 번째겠죠. 다음은 손님과의 교감입니다. 손님을 직접 대하고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과정까지 바리스타의 일인 만큼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만날 수 있다면 좋겠죠? 다음은 체력과 건강한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바리스타에게 체력은 기본이죠. 그리고 만지는 사람에 따라 성분이 변하는 물이 맛있는 커피와 차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즐거운 마음의 바리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실습 시간. 연애 씨와 지우 씨가 만드는 카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 실무 리허설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저하고 김동열 바리스타가 손님이라고 가정하고 연애 씨하고 지우 씨가 메뉴를 친절하고 원활하게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연애 씨가 주문을 받으시고 지우 씨하고 상의하셔서 메뉴를 하나씩 만드시고요. 서브는 지우 씨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저는 도피오로 주세요. 네, 메뉴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더블샷 도피오로 주문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지우 씨, 네. 저는 더블샷을 준비할 테니까 도피오를 네. 준비할 테니까 아메리카노 준비해 주세요. 네. 꼼꼼하게 메뉴부터 체크하는 모습이 기대가 가득한데요. 행복 드립 카페. 오늘의 메뉴는 도피오와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먼저 연애 씨가 도피오를 만들기 위해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볶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지우 씨는 얼음을 먼저 준비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가 더블샷.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메뉴를 내볼까요? 주문하신 아이스 도피오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시음해볼까요? 설탕 넣어서 드시게요. 네. 어떠세요? 자, 김동열 바리스타 어떠셨어요? 도피오가 과수 추출이 돼가지고 맛이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샷도 잘 원활하게 뽑힌 것 같고, 네, 다만 아쉬운 거는 하실 때 동선이 약간 꼬였으니까 저는 10점 만점에 7.5점 드릴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행복
드립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9번째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해서 두 분 다 정신 없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커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타협도 있다는 게 의외고 재밌었고 맛도 있었고 좀 좋았습니다. 네. 지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커피 이외에 만든 다른 다양한 메뉴들 있는 거 알게 돼서 좋았고 녹차 라떼가 저는 그래도 기억에 제일 남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메뉴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이렇게 주문 받아서 리허설도 해보느라 너무 정신 없으셨을 텐데 뭐 이제 마지막 시간 1시간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이니까 퀴즈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퀴즈가 없으니까 네. 오늘 마지막 퀴즈니까 제가 심혈을 기울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이름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오늘 홍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홍차의 성분 중에 뭐 떫은 맛을 내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발암 물질을 억제해주는 성분의 지우. 네. 타이레놀. 잠시만. 이거 네. 아니다. 폴리페놀. 네.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연애 씨가 오늘 맞추셨어요. 지우 씨가 진짜 황당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죠? 네.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닐까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벌칙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졌으니까 지우 씨가 오늘 졌으니까 오늘의 벌칙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이 우리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좀 즐겁게 보내고자 맛있는 간식을 양손 가득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행복 드립 카페 9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수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배운 맛있는 커피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그럼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행복 드립 카페는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행복 드립 카페.